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3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도 현재 0.3% 떨어진 42,362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오름세 보입니다. 0.39% 오르면서 18,349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 0.14% 오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건축 승인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연속 실업 성청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신규 실업 성청 건수는 오랜만에 허리케인이 나온 이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제조업 구매 관련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련 지수는 양쪽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낮고 연속 실업수당 건수는 높은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워지고 있으나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사태는 막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볼 소식은 테슬라의 소식인데요. 간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가 자동차 판매가 좋지 않았다는 지표도 나왔고 테슬라가 인도량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고 로보택시 이후에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걸 모두 다 뒤집는 어닝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테슬라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마진율과 수익성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면서 차량 원가 절감을 이루어내면서 역대 최저치에 해당하는 원가를 발표를 하게 됐고요. 가장 낮은 COGS를 중국 쪽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수익성을 올렸고 현재 규제 크레딧 매출이 739밀리언 달러를 달성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부분 그리고 총 마진이 예상했던 16.7%보다 훨씬 더 높은 19.8%를 기록하게 되면서 사실 어닝 관련해서 매출을 제외하고는 물론 매출이 제일 원래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내어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가 오를 만한 어닝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닝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던 저가형 모델 2의 출시를 내년 1, 2분기 출시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보택시 때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자동차 판매량 관련해서 매출이 20에서 30% 상승 예정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분들도 아주 시원하게 긁어줬고요. 또한 FSD 관련해서도 내년 중반에는 사람보다 운전을 잘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아마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규제를 포함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출시 예정이다. 그리고 세미트럭이 2026년 상반기에는 생선이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닝콜에서 가장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테슬라 주가는 16에서 17%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관찰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의 이 테슬라에 대한 실망감과 어려움을 만회하는 그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됐습니다. FOMC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를 잘 봐야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현재 베이지북이 어저께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가 상승이 소폭이고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달걀과 유제품 가격은 조리도금의 여파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또한 보험료와 의료비 또한 상승에 대한 압박이 좀 심각해졌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판매 가격 대비 투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익률이 또 부진하다고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고용 면에서는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해고율은 제한적이고 이직률도 낮은 상황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수당 청구수랑 똑같이 사람들이 직장을 찾기는 어렵고 다만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수치가 적은 수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연준은 이런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다만 제조업 활동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우려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련된 부분으로는 코피너트 IMF 보충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에 커다란 악재로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이것 말고도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9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14년 만에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난해 대비 3% 상승했으나 최근 들어서 모기지 금리의 상승과 그리고 이 고금리가 유지될 거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 궁금합니다. 더 지켜봐야겠고요. 끝으로 보잉 관련 소식인데요. 보잉 노조의 파업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35%의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이 노조가 불만족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파업에 대해서 파업을 끝내는지에 대한 투표가 이어졌는데 저번만큼의 95%에 달하는 반대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64%가 반대하면서 35%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보잉이 안 그래도 어닝을 여러 가지 어닝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봤던 신혼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50억 달러에 대한 비용, 13억 달러의 운영 현금 흐름 등의 손실을 보고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근로자들이 파업을 지속한다라는 사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요일에 투표한 노조원의 64%가 잠정합의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IAM 노조의 회장인 존 홀츠는 우리는 여전히 파업 중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뒤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나왔던 어닝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려주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2014년부터 이어져 왔던 두 노사 사이의 갈등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2014년에는 사실 원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생산 이전으로 위협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회사를 이전할 수도 있다.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확정급여형 연금 폐지, 의료 비용 증가, 그리고 8년에 걸쳐 고작 4%의 적은 임금 인상을 받아들였던 만큼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간 파업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었던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는 돌려받기를 원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현재 노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한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IAM의 회장인 존 홀튼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잉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